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색깔별로 나라를 구분한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구분했냐면 학교를 연 곳은 파란색으로, 또 다른 곳은 빨간색으로, 부분적으로 연 곳은 자주색으로 보이도록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오갔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0일 이후에 계속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대한민국 방역의 성과가 컸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은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원격 수업 위주로 했을 때 이게 우리 미래 교육으로 적합할까? 여기에는 좀 부족함도 있어 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학교 방역, 등교, 또 여러 교육 격차 해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시사본부 한가위 특집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 또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중간중간에 좀 노래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이 추석 명절의 풍경이 예년과는 다릅니다. 네, 사뭇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한가위 덕담도 좀 해주시고요. 예, 추석 때쯤이면 코로나19가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봄에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는.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약간은 지치고 좀 힘들고 다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추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힘으로 또 저희는 이제 2학기 수능도 준비하고 네.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지금 준 전시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상당히 좀 상황이 심각한데 돌아보면 전쟁 때도 학교는 갔었는데. 그랬죠. 근데 이번 2월 말쯤엔가 학생들에게 등교 연기해야 됩니다라고 발표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었어요. 그랬죠. 저희가 2월 말에 이제 개학을 2주 연기한다는 걸 처음 발표할 때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장기화 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개학은 연기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 학습과 배움이라는 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4월 9일 날 이제 온라인 개학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정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교육 역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결정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고 네. 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1학기를 맞았는데 1학기 해보셨더니 어떠셨어요? 그런 결정 하나하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요. 앞서 그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교적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빠르게 적응하고 헌신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해서 저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 또 이런 변화된 상황에 어렵지만 참여하고 협조해 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네. 그리고 교육청과 여러 교육가족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또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1학기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현장의 저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미래 교육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구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봤더니 세계 105개 나라가 아직도 전면 휴교 상태라고 해요. 그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죠. 이제 불가피하게 원격 수업과 이제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그래서 사실 전국 단위의 이런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여러 가지로 그 인프라 측면에서도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이미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조건에서 네. 뭐 스마트 기기를 빠르게 보급한다든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EBS라든지 이학스터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해 나왔는데요. 네.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돌아보니 원격 학습이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격차들이 생긴다. 이제 지역 간에 또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또 이제 약간 취약계층의 그런 가정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아무리 해도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옆에서 챙겨준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곧잘 따라하지만 그런 환경이 아닌 학생들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이후에 이제 2학기 개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습 격차라든가 교육 격차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게 이제 주요한 과제가 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제 이미 한번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같은 것 배치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교육부 방안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전남에서 1학기 때에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 굉장히 이제 그런 성과라든가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초학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새롭게 이제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비 교원이라든가 교원 그 자격 소지자 이런 분들이 기초학력을 보충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는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이랬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 학교 못 보내겠다. 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보내자라고 막 많이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게 나왔던 게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입학도 못 해봤다. 특히 초1, 중1 여기부터라도 좀 학교를 빨리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처음에 등교 결정을 했을 때 20만 명이 넘게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등교하기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청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하셔야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라든가 말씀하셨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학교급이 달라진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선생님이나 학생들하고의 자기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차단되면서 갖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격 수업만으로는 그 충분하지 않은
그래서 대면 수업, 등교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우리의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지역적으로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된다든지 예,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신속하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확산이 좀 차단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청하고 방역 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런 조치들은 취해 왔는데 네. 2학기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중1, 고1 이런 학교 학생들 등교 수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이번에 추석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지나고 네. 위기 단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각 학년 급별로 등교 수업을 1학기 때보다는 더 늘려야 한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 그 부분은 교육청들과 협의된 안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수업만 듣고 교육을 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교우 관계라든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세상이죠. 예. 예. 참 지난번에 그걸 봤어요. 1년 전에 유튜브 영상인데요. 1년 전에 가을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개주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너무 해맑게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얘기를 하고 막 뛰는 거 응원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가을이면 늘 추억이 운동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달리기, 개주 이런 게 늘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예. 그걸 지금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원격 수업 위주로 많이 좀 하게 되고 근데 또 원격 수업에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EBS만 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지적들도 있고 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쌍방향 수업 같은 것들 많이 확대하자라고 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들의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1학기 때 이제 불가피하게 갑자기 원격 수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3차 추경 때 추경 예산에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 한 20여만 개 교실에 온라인 이제 교육을 위해서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가급 무선망. 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면 전체 교실의 한 70% 정도에는 이런 기가급 무선망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원격 수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또 교육의 질이 좋은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컨텐츠도 많이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EBS하고 이학스터하고 이런 공공 플랫폼의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상교육 시스템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정도면 그게 좀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고도화되기까지는 아마 내년 2월까지 가야 될 텐데 이제 실시가 가능한 거는 이제 11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그 낡은 PC 이런 것들을 한 20만 대 정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 이제 장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또 이런 역량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수라든가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면서 교과 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양질의 원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학습 격차 줄이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봤을 때 좀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탄희 의원님의 법안 발의의 취지는 사실 이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굉장히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또 그 과대 학교 밀집도가 높은 과밀학급이 많은 그런 학교들이 또 많이 있고요. 신도시 중심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시설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든가 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까지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다 보니까 밀집도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학교를 못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랬죠. 예, 예. 그래서 20명 이하로 한 학급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또 다른 어떤 감염병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예, 방향은 그게 맞겠군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제기를 해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모든 데 획일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과밀 과대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네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는 좀 접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교 상황도 좀 여쭤볼까 해요. 네네. 대학교는 뭐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한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좀 수업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많이 좀 토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네네. 대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대학교도 이제 1학기 때 그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등록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학기를 지나면서 대학에는 원격 수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네. 그렇게 갖추도록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가 전체 대학의 한 87% 정도 학교에서는 이 구성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님들이랑 강사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시스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등록금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지난 본회의에서 9월 달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고등교육법이. 그래서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금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네.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해서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와 학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등록금도 만약에 원격 수업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등록금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금 중에 원격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를 해서 네.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는 이제 학교 측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법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학교 측에서도 그 등록금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가위 특집 포스트 코로나 교육 쪽에 대해서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2020년에 교육 쪽에서만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고 대응해야 될 게 많고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잠깐 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좀 말씀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께서 직접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 옥상달빛이 부른 달리기예요. 네.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까? 아까 달리기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라도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틀림없이 끝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라. 우리 대한민국에 올해 한 49만 명 정도 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상달빛의 달리기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포스트 코로나 교육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들 응원 위해서 옥상달빛 달리기 추천해 주셨는데 12월 3일 올해 수능 예정대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능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수능 그 관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수능은 무엇보다도 예정된 일정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또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이번 추석 특별 방역 기간도 그렇고요. 12월 3일 수능 이전에 이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사실 전 국민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예년에는 이제 한 시험실당 28명씩 그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24명씩으로 줄이고요.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근데 교실의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활 수칙 이런 방역 수칙들을 이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진자는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제 다 만들어서 시험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능 당일날 아침에 열이 난다든가 약간의 이제 의심 증상이 생기는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실,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도, 그러니까 일반 시험실도 작년에 비해서 한 4,300여 개가 더 늘어나게 됐고요. 더 그 교실이 필요하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증상자 학생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교실도 예년에 비해서 한 3.5배, 그러니까 한 7,850여 개 늘어나게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관이나 방역 인력이 추가로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만 명 이상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최대 규모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하는 감독관들은 방역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 입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그 이제 감독하는 선생님들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하고 가서 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중대본 또 질병관리청, 저희 교육청, 교육부 또 평가원까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수능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계속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이제 수험생들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추이를 분석하면서 12월 3일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위기 단계가 더 이렇게 높아지거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거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내에 그런 협력 체계들을 갖춰서 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수능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4월 15일 총선 치를 때 전 세계가 집중해서 봤었어요. 저걸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치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했었거든요. 네. 이번 12월 3일 날 수능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한다 그래도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어떤 변칙적인 것들이 나올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루하루 준비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게 긴장의 연속이고요. 네.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11월부터 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하고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고등학생까지는 다 이제 무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심 증상, 유증상 수험생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수능 당일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챙기고 또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가 긴장, 조마조마 이제 이런 심정인데요. 1학기 때도 사실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런 긴장의 연속이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서로 협력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또 안정적인 수능을 잘 시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 질문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3이 재수생에 비해서 너무 이게 힘들다. 이번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재수생들은 이미 한번 학교 다 다니면서 수업을 했었고 고3은 지금 이 상황 아니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6월하고 9월 달에 모의 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두 번 이제 봤고요. 거기서 이제 평가원에 따르면 이게 이제 수능의 어떤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6월과 9월의 모의 평가의 결과를 분석해서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가원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좀 어두운 곳에 대한 또 시각도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이었죠.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불나서 화상을 입었던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사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돌봄 사각지대 관리에도 좀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까움이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창녕과 또 천안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교육부 장관이지만 또 사회부총리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을 관계 부처들하고 이제 마련을 해서 사실은 이제 과거보다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 좀 이제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 라면 형제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봤더니 학교나 또 아동 이제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네. 좀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이런 조치들은 취해 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부모로부터 좀 분리해서 별도의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지 못해서 네. 그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점검해서 10월 중순에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세부적인 그런 그 대책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국민들께 이제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뭐 연속 기획 특집도 준비를 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지금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좀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법적으로 이제 개정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친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리를 해내기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매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제 민법 개정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법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요청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정부가 발표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네네. 이 가운데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 예산도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좀 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네. 25년까지 18조 5천억이라는 이제 큰 규모의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예. 초중 고등학교의 노후 건물,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한 대략 40년 이상의 이제 노후 건물 2,835동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건물은 아니라는 완전히 거죠?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래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또 자기 주도적이면서도 협업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그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제 제로 에너지라든가 이런 환경을 구축하고 또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학교를. 그리고 이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의 그런 것도 이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것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도 혁신해서 정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겠지만 저희들도 가서 뭘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네요. 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우선 학교 공간을 사용하겠지만 수업 이후라든가 주말이라든가 혹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과 학생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이 이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그 교육과정 운영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시도교육청별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끝으로 직접 골라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골라주셨어요. 네. 대세죠? 대세인데요. 예. 이 BTS의 리더인 RM이 예. 제가 이제 지역이기도 했었던 일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 계속 뭐 3번 이렇게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이번 주 재탈환했어요. 1위.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뭐 노력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네. 이겨나가는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노래도 굉장히 경쾌하고 좋죠. 예. 힘이 넘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네. 또 남은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유은혜 부총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